에어텔이 그 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지에서 하루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에서만 모아주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 비용도 저렴해지고. 2019 여행 총결산.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락몰락. 근데 세 번째 소식은 조금 즐거운 소식입니다. 네. 흥한 소식입니다. 와. 네. 폭발적 성장. 빠밤. 데이 투어라고 잘 아시죠? 그러니까 데이 투어 OTA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호텔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하루 내지는 뭐 반나절 이렇게 놀 수 있는 것들을 그것만 파는 거죠. 액티비티를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넘어왔냐면, 이게 우리 고객님들도 이 여행을 이제 자주 해보신 거죠. 이제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요금은 패키지 항공요금이 제일 쌌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룹으로 묶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여행 시장의 중간 단계로 등장한 게 이제 패키지의 항공권과 현지의 호텔만을 에어텔이라고 하죠. 에어텔. 네, 에어텔이 그 흥하기 시작했고, 근데 에어텔만 하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뭐 교통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관광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제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하루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에서만 모아주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 비용도 저렴해지고. 빅4가 있어요. 빅4.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제일 먼저 설립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스턴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 어떻게 놀면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이 마이리얼 트립을 한번 보셔라. 뭐 그런 조언을 좀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마이리얼 트립은 사실 2012년에 처음 설립이 됐을 때 현지에 사는 사람들, 그냥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냥 자기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서 그냥 반나절 내지는 하루 관광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 현지 가이드라는 그런 걸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무자격자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는 사람 차를 탄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암이 있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여기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거기에 상품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여행을 북해도로 갔을 때, 북해도에서 딱 하루, 그때 이제 그 쿠루쿠루 버스라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하루 점심 주고 아침에 이제 그 삿포로역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저기 후라노까지 가가지고 점심 먹고 관광 다 하고 그리고서 오는 10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요. 후라노까지 관광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들고. 렌트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국제운전 면허증까지 뭐 가져가긴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갔다 오자라고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쿠루쿠루 버스라는 거는 하나투어에서 운영하는. 난 이게 별개의 또 일본 회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투어 일본 법인에서 운영하는 버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찾는 고객님들도 많아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또 TV CF도 하게 되고, 아마 정유미 씨가 모델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죠. 뭐죠? 그 윤식당. 그걸로 나오고 나서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되게 부럽습니다. 총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뭐 프라이머, 본엔젤스 벤처 파트너스, 캡스턴 파트너스, 아무튼 뭐 많은 곳에서 투자사로부터 300억. 참 여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저기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도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만나자. 뭐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만났거든요. 모든 그런 신생 스타트업들이 그런 과정은 다 거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뭐 여행 조금 한다, 네. 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찾아다니고 뭐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즐겁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보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불안 요소들은 잠재우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가 한 말대로 가졌네 그러고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계속 좀 적자를 보고 투자비를 계속 그렇죠. 까먹고 처음에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 모델이 조금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일반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항공권 판매라든지 이런 걸 부가 서비스를 가미를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만남의 여기저기에서 기회들, 이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예. 참 어쨌든 새로운 모델인데 처음에 그런 불안 요소들을 떨치고 300억까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참 매년 3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매출 1조가 목표. 와우. 여행업이 참 뻥튀기가 좀 쉬워요. 우리는 진짜 뻥튀기는 정말 2021년까지 좀 한 20만 정도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이제 와그 트래블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한 글로벌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기는 처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럴 트립이랑은 조금 다른 상품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뭐 어디 가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팔던 그래서 젊은 층한테 굉장히 빠르게 다가갔었던 그런 회사예요. 특히나 여기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 그러니까 미디어로 그 즐기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쫙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2011년, 12년 이때를 지나면서 현지 액티비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를 에어텔로 가다 보니까 현지에서 뭐 패키지 여행처럼 관광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씩은 가봤거든요. 가본 관광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뭘 즐길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 이런 여행 트래블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주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나왔다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또 SNS 그쵸. 마케팅도 굉장히 적절했고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2016년에 정식 서비스를 론치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네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행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강원도에 데려가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런 영상들을 좀 굉장히 재밌게 올리면서 인기를 끌었죠. 여기도 지금 또 부러운 거 250억 투자 유치, 매출 성장 700%, 액티비티 상품만 2만여 개. 참 뭐 국내 1위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이리얼 트립이랑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싸움을 붙이고 그러세요? 어쨌든 경쟁사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액티비티를 파는 그러니까 와그라는 플랫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에서 거의 1, 2위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그 다음은 클룩입니다. 계속 찾아본다라는 Keep Looking의 약자로 클룩. 그거였군요. 요건 홍콩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홍콩 중심의 현지 교통, 어트랙션, 뭐 액티비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최대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이다.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심의가 이게 난 건가요? 그 뉴스를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여기는 진짜 동남아시아의 웬만한 곳에 좀 지사가 나가 있어요. 뭐 도쿄, 뭄바이, 방콕, 서울, 뭐 세부,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 런던, 뭐 어디야 또 싱가폴,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16군데의 지사가 나가 있는 홍콩 중심의 회사. 그 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00명밖에 안 되는데 국내 1, 2위 여행사들 훨씬 인력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좀.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홍콩이 어쨌든 뭐 지금은 중국과의 그런 부분들로 있지만 어쨌든 이 영국의 100년 동안
이렇게 속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 이런 쪽 부럽습니다. 투자가 3,300억. 우리 언제쯤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3,300억 투자를 근데 여기는 뭐 세계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예. 여기도 이제 액티비티 위주로 그러니까 티켓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그런 곳이고요. 클록 다음으로 또 유명한 곳이 이제 대만에서 만든 KK데이. 여기도 이제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53개국, 홍콩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행업은 망하지 않는다. 항상 해외 출국하시는 분들이 늘고 발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패키지 여행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업체들도 그렇지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행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투자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데 말고도 여행사를 신규로 설립하는데도 많은 투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렇게 투자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업계라서 업계분들이 조금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신다든지 기존의 이런 거를 조금 예쁘게 꾸며서 해보신다면 많은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작은 여행사들일수록 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앱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또 한국에서 또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굴지의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곳들이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공은 뭐 항공도 앱, 호텔도 앱, 데이투어 앱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거부감, 그 다음에 겁나잖아요, 사실. 그쵸.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예.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뭐 스카이 스캐너라든지 새로운 플랫폼이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가 이게 국내에 좀 다른 뭐 젊은 회사들이 그거와 비슷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또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데들 다 눌러버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 네이버 여행이 있는 건 아는데 네. 그러면 스카이스캐너보다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항공이 스카이 스캐너보다 판매율이 국내에선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패키지도 네이버 여행에서 한 5개 여행사를 모아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 비교 분석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아, 비교 분석이죠. 결국은 여행사들 비교 분석인데 중간 수수료를 먹는 거는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스카이 스캐너도 결국 여러 개의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등록을 해서 중간 스캐너를 그렇죠. 먹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다 차지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여행을 가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오픈톡 있잖아, 오픈톡. 그냥 오픈톡에다 검색을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방콕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콕 이렇게 치면 지금 방콕에 있는 사람들은 오픈톡이 여러 개가 있대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어. 나 그거 되게 신박하더라고. 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뭐 나 어디 갈 건데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응.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유여행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폼만을 제공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게 만들었다면 네이버는 수익 모델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카카오 골프 오픈해갖고 골프 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이게 거의 6, 7년, 한 10여 년 동안 1, 2위를 달리던 뭐 이치 골프, 엑스 골프 이런 데를 6개월 만에 넘어버렸어요. 너무 편해 그 예약이.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뭐 그걸 따라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마이리얼 트립이나 네. 그러니까 와그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정말 스타트업으로 저는 마이리얼 트립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대도 하면서 되게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안전 뭐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지에 있는 분이 관광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그 나라 입장에서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해주고 먹고 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이드 이 가이드 허가증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고 그렇죠. 허가제로 운영을 하는 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정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만큼까지 성장을 해서 참 부럽습니다. 근데 여행 쪽에는 정말 미래의 산업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 젊으신 분들이 그런 쪽에 여행 많이 하고 좋아하시니까 아이디어 내보신다면 지금 내년도 여행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상태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여행을 생각해 보신다면 또 길이 또 많지 않을까 그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서울, 부산, 제주 밖에 이 없어요? 정도 말고는 안 와보고 가요. 네. 이거 뚫으면 정말 우리가 좀 뭐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2019년 여행 총결산 이렇게 한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너무 어두운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빠르게 서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친해져서 다시 좀 물론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어야겠죠.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뉴스 위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다음 주는 그 여행지 그러니까 올해 가장 사랑받았었던 여행지가 어딘가? 그 얘기하면 또 일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워낙 많이 가시던 지역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7월 이후에 안 가셨다고 하더라도 뭐 송출 인원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 이미 6월달까지가 300만이 넘었었기 때문에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그러니까 통계를 좀 가지고 한번 또 그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아시죠?